안녕하세요. 정경호 변호사입니다.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. 어제 제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.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시려면 먼저 상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잘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변호사 찾기입니다. 아는 변호사가 있으시거나 지인 추천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검색 결과 맨 위에 그 파워링크라고 뜨잖아요. 그 파워링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료 광고입니다. 맨 위에 나올수록 유명하신 분들이 아니라 광고비를 많이 지불하는 순서대로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고요. 그 파워링크 밑에 블로그 글들이 있는데요. 블로그 글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담당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블로그 글, 또 홍보업체에서 대신 작성해준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. 이 장단점이 있는데요. 홍보업체의 글은 시각적으로 좀 보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.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리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 변호사가 작성한 블로그 글은 변호사들은 사건을 직접 대리하였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해당 법령의 조문, 판례들이 구체적으로 인용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. 뭐 어떤 것이 좋다기보다는요,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되시는데, 실질적으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시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 블로그 글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작성할 정도의 성의가 있는 변호사라고 한다면 소송을 맡겼을 때 소송 수행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실 수 있잖아요. 그런 어떤 선임의 지표로 활용하시라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. 두 번째는 상담 준비입니다. 예, 변호사 상담을 적절히 준비하시는 것 중요한데요. 어떤 변호사님들은 그 상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종이 한 장 정도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뭐 좋습니다. 그런데 이 사실관계 정리 자체가 어려운 과정이잖아요. 그래서 제 경험에는 그 사실관계 정리는 선임 이후에 하셔도 되고요. 구체적인 정리보다는 인터넷에 드라마 같은 걸 검색해보면 인물 관계도 나오잖아요. 뭐 갑, 을, 병, 뭐 철수, 영희, 부모님, 비부모님, 그죠? 출생의 비밀. 그런 식으로 이 도식적으로 정리해보세요.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다. 을은 뭐 은행에 집어넣었다. 기한이 되었다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좀 도식적으로 정리해서 상담할 때 변호사에게 제시하시면 그 상담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그 상담 과정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상담 이후에도 변호사의 요청과 변호사와의 협의로 변호사와의 소통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으니까요. 세 번째, 사건 관련 공부에 관한 내용입니다. 이것은 보통 사전에 하시지만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이유는 사전에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는 취지입니다.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에 교육 수준도 높고 또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어서 이 상담을 오시기 전에 상당히 많이 검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예, 그런 면도 좋은데요. 어떤 면에는 이 사건의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무슨 말이냐 하면 소송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이 있듯이 사건이 정말 모두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님이 좋은 글을 하나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글이 나의 경우, 내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적절히 하셔야 돼요. 어떤 경우에는 사전에 많이 공부하고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서 그 대법관의 글과 다르던데요. 어떤 인터넷 정보와 다르던데요. 이런 말을 하시는데요. 그런 말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10중 8구 현재 상담하시는 상담받는 변호사의 말이 더 사실에 가깝고 실질적인 해결책에 가깝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건 좋지만 어떤 문제의 지점과 정확한 목표, 그에 대한 관련 일반적인 정보 정도 공부하시고요. 실질적인 해결책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 번째, 상담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상담 비용이 좀 부담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유료 상담이 원칙이고 또 여러분들의 사건의 무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담 비용이 저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. 간혹 무료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.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원 상담의 경우가 많고요. 그래서 이중으로 이 상담 받는 수고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. 간혹 변호사님들이 좋은 의도로 무료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무료 상담의 경우에는 보통 구체적인 사건으로 들어가기 좀 쉽지 않고요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도출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상담 비용이 너무 부담되시는 분들은 요즘에 제도들이 좀 많이 있어요. 제가 서울시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듯이
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이 담당 변호사님들이 있고요. 다만 이제 그 시간이 월 1회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이 대기자가 많을 경우에는 시간이 좀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충분하신 분들이 그런 기회를 활용하시고요. 이 법원의 민원실이나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이 상담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. 다만 사건의 정도나 그 위급성 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비용을 크게 개의치 마시고 적절히 준비하셔서 바로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